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특히나 너무 더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짜증 지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 그냥 있어도 짜증이 안 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우리를 막 치잖아요. 맞아요. 체온도 네.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아. 네. 그 좀 어떤 불안이나 혹은 이런 우울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온에 따라서 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상하게 평소하고 다르게 짜증을 많이 느낀다. 네. 이 마음에서 또 자괴감이나 자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수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맞아.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막 이런 표출을 하게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그래서 이게 요즘 이렇게 더운 여름, 참 보기 힘들 정도로 더운 여름에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짜증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아마 지금이 여기저기 여름방학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여름 맞아요. 자녀가 있으신 집에서는 음. 집집마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또 그만한 서로의 어떤 힘듦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방학 되면은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특히 엄마들이 네. 방학 시작했어요. 이렇게 울면서 문자 많이 주시거든요. 네, 점심을 뭘 해야 되나. 밥이 제일 또 예. 고민이고 맞아요. 또 워킹맘들은 또 애들을 두고 나와야 되니까 그 맞습니다. 마음이 또 되게 안쓰럽고. 이게 집집마다 위기라면 위기고요. 또 과정이라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소년기 마음. 네. 성인이면 예외 없이 누구나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기를 지나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없거든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청소년기가 좀 남다르게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문자도 꽤 많거든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네. 너무 힘들다고 이거 언제 끝나냐 뭐 이런 문자들도 주시고 하는데 맞아요. 이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부모님과 갈등도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자녀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제 의도치 않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건 세상을 이미 겪고봤고, 그리고 그만큼 자녀에 비해서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어떤 의사소통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잔소리라면 잔소리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는 소리인데 잘게 하게끔 또 만들잖아요. 디테일해지죠. 네, 그리고 자주 하게끔 또 맞아요. 만드니까 듣질 않으니 자꾸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는. 왜 잔소리라고 할까 했는데 네. 바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자르고 자주 하고. 그래서 잔소리구나. 한 번만 해서 그래? 다 수용이 가능하면 이제 잔소리가 안 되는데 그게 몇 번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안타까운 건 아이는 그런 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겠죠. 네, 잔소리는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좋아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요. 맞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무조건 잔소리와 그에 따른 자녀의 부정적인 반응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짚어봐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10대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보통은 청소년기에는 뭐 청개구리 같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네. 대답도 잘 안 하고요. 요즘 뭐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께 여쭤보면 대답해주면 그게 고맙대요. 맞아요. 특히나 남학생들인 네, 경우에는 네. 정말 말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 번이나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안 나오고 그리고 한번 엄마를 보고 한 번씩 웃어주면 되게 고맙고 하루 종일 기운 나고 이렇다더라고요. 참 이게 그러니까 애들 조잘거리였던 애가 어느 네. 순간이 되면 점점 말수가 줄어들면 그게 이제 사춘기가 오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들리나 이런 생각도 해봤다고. 맞아. 안 들리네 이런 생각. 요즘 우리 남편도 가끔 그래요. 제가 불러도 대답을 잘 해서 안 들리나 요즘 그런 생각 하는데 청소년기가 아닌데. 네. 아, 참. 이게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시는 어떤 이야기일 텐데요. 네. 이때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걸 좀 귀찮아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이. 네. 귀찮다. 네네.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아 그래서 섭섭하지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애가 귀찮다니까. 네. 부모님의 그래.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뭐 가슴 답답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어떻게 대답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부모는 들죠. 네, 부모는 드는데 그 자체가 귀찮아질 수 있다.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 청소년의 마음. 우리가 다 지나왔지만 어쩜 그렇게 새까맣게 까먹었는지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부모의 마음만으로 자꾸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데요. 근데 그 청개구리 심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청소년이 되면 그런 걸까요? 뭐 반항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유 없는 반항. 네, 실제로 뭐 반항까지는 아니고요. 네.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반항처럼 보인다. 제가 볼 땐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네. 그냥 이런 못 들은 척하고 이런 것도 음. 반항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뭐 반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성인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딱히 기억을 못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정하려고 할 뿐이지 누구나 삐딱한 마음을 가진 적은 있을 겁니다. 아, 좀, 그럼요. 예, 세상에 네. 대해서 마음이 좀 꼬여 있는 거죠. 딱히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즘도 삐딱한 마음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를 봐도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삐딱한지. 제가 불안해놓고 딴 네. 사람이 물어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내 말 안 들어줄 때는 네. 나는 하나도 삐딱하지 않은 것처럼 좀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죠. 예, 혼자 상처를 다 받고 있죠. 네. 예.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우리가 잘 아는 정체성의 형성이잖아요. 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가, 누구인가에 출발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나에 대한 개념을 이 내 안에 심어두는 어떤 방식인데요. 나만의 나라는 개념을 내 안에 심어두는 방식. 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화두임은 분명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다른 내가 돼야겠다는 어떤 목적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청소년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런 생각은 되게 큰데 실질적으로 능력은 크게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이. 생각할 때. 예. 그러니까 마음이 좀 꼬여 있을 수도 있고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고요. 어릴 때 사고력이 다 자라지 않았을 때는 판단 기준들이 모두 부모에게 받은 것들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쵸. 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부모로부터 배웠잖아요. 네. 하지만 10대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사고력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이 보여주고 강요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우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이제껏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판단했던 것들이 이 세상을 살기에 적합하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기준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런 깨달음보다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앞서면 청소년기 자녀는 마음이 좀 급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게 다 맞는 건 아니겠구나 했을 때 마음이 네. 급해진다는 얘기죠. 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 어떤 행위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렇죠. 네. 소중하겠죠. 예,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선택해라는 안 네. 되잖아요. 아직 그렇다고 네가 해서 실패도 맛보고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은 하는데 또 막상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또 한마디 거들게 되고. 네, 이리 예. 나와 비껴.
거기다 넣어 이렇게 되는 게 네. 이제 부모 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급해져 있는 이 청소년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 좀 조심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10대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을 흔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요 얘기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어볼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미로 같은 세상 속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내 걸음만 느린 것 같아 숨차게 달려봐도 미친 그만큼 멀어지는 걸 알고 있니 내가 그린 내일엔 네가 있단 걸 너와 같은 꿈을 꾸는 건 저 하늘을 걷는 건 별들이 물이 지어 우리 비춰줄 때 falling I'm falling 어제보다 밝은 미래가 널 기다리고 있어 oh, baby. 네, 오늘은요 우리 청소년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도 좀 들여다보자고요. 네. 생각하는 기준에 부모의 영향을 받다가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반항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죠? 맞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좀 애석하게도 부모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친구를 훨씬 좋아하죠. 네, 부모보다. 그렇죠. 예, 어른을 별로 안 좋아한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인데요. 네. 특히나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을 경멸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게 버릇없고 해서 아빠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애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빠도 딱히 엄마한테 그닥 그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그닥 뭐 이런 거. 네, 왜 나한테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 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도 뭐 엄마한테 그닥 다정하고 그렇진 않으면서 네. 나만 뭐라 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맞아, 되죠. 맞아. 예. 자녀들에게 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강요하면서 정작 어른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 태반이잖아요. 대부분이 예.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을 근데 콕 집어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를 비롯한 어른이 100% 모범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모두 이해되지 않는 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요. 네. 반항심이 드는 마음부터 뭐 하는 행동의 시작은 부모님의 지시나 선생님의 훈계에 반기를 드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네. 예, 부정하는 것부터 이제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죠. 기본 첫 시작이. 네. 어른이 보여주는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기 전에 일단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기 싫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이렇게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합니다. 휴가 같이 가자 그래도 난 됐다고 그러고. 네, 예. 친구들이랑 어디 가는 게 좋지. 예. 옛날에는 어디 외식하자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잘 따라갔는데. 예, 지금은 여기 붙어라 해도 안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대요. 네. 예,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이 마음은 사실 본능에 가까운 욕구래요. 아이가 네. 독립을 서서히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는 그 어떤 과정에서 네. 예, 이렇게 보이는 서로의 갈등의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적절하게 부모를 수용하면서 살짝만 내 마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살짝만 보여주는 아이가 있고 네. 진짜 솔직하게 내 맞아요. 마음은 이러니까 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 경중의 차이가 상당히 크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개인의 성향차도 있고 사실상 우리 애가 이렇다라고 하면 아빠거나 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누군가를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왜 또 충분히 청소년기 때 그런 걸 해봐야지만 네. 나중에 또 커서는 좀 그것이 또 마무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기 주장이 네. 강한 건 괜찮다 이렇게 또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선생님 퀴즈 부탁드려요. 네, 퀴즈 나갑니다.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노년기, 2번 청소년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와. 자,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보기까지 내주셨는데 보기도 너무 쉽죠? 다시 한번요. 네, 1번 노년기, 2번 청소년기. 네,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거저 드리는 문제 정답 적어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저희는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언제부터 그랬던 건가요? 상처투성이의 옷을 입고 여린 어깨 위로 힘겨울 만큼 큼지막한 짐을 지고서 우연히 내 앞에 다가온 날 서로의 작은 꿈을 얘기하며 조심스레 서로 마주 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이제 함께 걸어요. 네, 마음 라디오 토요일 함께하죠. 오늘은요, 우리가 잘 거쳐왔지만 잊어먹고 있었던 청소년기의 마음. 특히나 부모로서의 마음이 더 강해져서 살짝 눈 감고 있었던 청소년기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제 내드렸죠.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 요 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나.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까? 2번 청소년기입니다. 네, 너무너무 쉬운 문제. 청소년기 정답 맞춰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데 이 청소년 입장을 생각하면 또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맞아요. 네. 예, 내가 내 아이가 아니면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거진 다 객관적인 이해하죠. 네. 입장에서는 애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청소년기에 갖게 되는 이런 어떤 행동이나 마음은 우리 두뇌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두뇌 발달과 연관돼 있다. 네. 우리 두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을 처리하고 공포나 위협감 같은 공격적인 행동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해주는 부위가 있는데요. 네. 그 부위를 편도체라고 합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이 편도체 부위는 우리 두뇌의 꽤 안쪽에 존재를 해요. 뇌 구조에서 안쪽에 존재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능에 가까운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안쪽일수록 본능이고 바깥쪽일수록 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네. 이런 편도체도 있는 반면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또 충동적인 본능을 억제하도록 하는 전두엽이라는 부위도 있습니다. 네. 이 전두엽은 우리 뇌 바깥쪽에 존재를 하는 거죠. 10대 청소년의 두뇌 발달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는 이미 발달을 다 했어요. 꽤 커요. 네. 네, 잘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좀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전두엽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아, 편도체가 먼저 발달하고 네. 전두엽이 그 다음이구나. 네, 전두엽은 좀 인간의 기준에서 좀 천천히 자라는 부위인데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본능에 가까운 반응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엄마가 말하는 것에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런 어떤 좀 좋은 생각보다는 엄마가 기분이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공격을 네. 하는지 안 하는지에 훨씬 더 촉이 서 있는 거예요. 그쪽 감성의 영역이 훨씬 더 많이 예. 보여지네요. 그래서
본인이 대답을 안 해놓고 왜 대답 안 해?라고 하면 엄마 왜 나한테 화내? 이런 그치. 말꼬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말꼬리 많이 잡죠. 네, 애들. 이 완벽한 성인의 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10대 뇌는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전두엽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요. 네. 청소년기에는 편도체가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네. 그러면 정서는 멀쩡한데 그 네. 정서를 제어하고 다듬는 힘이 없는 오. 거예요. 예. 그래서 애가 걸핏하면 화내고 예, 소리 지르고 네. 그다음에 싫다 그러고 울고 음. 뭐라 그랬다고 또 애가 펑펑 울잖아요. 여자애들 맞아요, 보면 맞아요. 예, 막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별로 안 웃긴데 또 엄청 웃고. 예, 시끄럽게. 아, 귀여워라. 이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가 전두엽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은 많은 일들을 이성적인 사리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처신을 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싫은 게 아니라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애가.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어. 기분이 퇴도가 되어 있는 때다.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동이나 정확한 판단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예, 일단 아니 지금 청소년기 학생들이 듣고 있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맞아요. 갑자기 드네요. 예,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것도 너희의 특성이다. 뭐라고? 난 지금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뭘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제 뇌의 발달 구조상 이런 면이 있다네요, 청소년 여러분. 네,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도가 그리고 마음이 평정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진짜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네. 아, 거기에 얘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머리를 가진 거예요. 잘 자라고 있는 거구나.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런 이제 청소년과는 그러면 성인은 자꾸만 이렇게 청소년기 거 까먹고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가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소통법은 사실 답은 없지만 답 참고할 없어요. 참고할 뿐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맞아. 애에 정답은 따라 없지. 다르고.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른이 먼저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뭘 바라겠습니까? 예, 그런 시기를 우리가 모두 거쳤고 네. 잘 자라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에서건 감정적인 판단과 반응을 한다는 걸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 좀 해보자라는 게 맞는 거죠. 네. 자녀가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피곤해하는 상태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도록 따져 묻거나 지시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을 봐서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물러나세요. 그렇죠. 일단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해야 그때도 돼요. 계속 이거는 옳은 거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됩니다. 네. 어른들은 이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뭐 쉬울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사실 어른도 어렵죠. 예, 이 마찬가지인데요. 아이에게 감정적인 판단은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충만해 있다거나 예민할 때보다는 좀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그때 뭔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씩 마음을 연 상태에서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네. 합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걸 이제 지혜로운 어른이 좀 해봐야 되겠죠. 눈치 보는 것 같지만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돼?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내가 좀 어른인데 감히 어른이한테 막 이러면서 어려울 수 있겠죠. 네. 네.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아이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너무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애한테 시간을 자꾸 좀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아이는 지금 일부러 반항하려고 부모의 제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하려면 어른만큼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예. 그래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존중받으면 훨씬 더 쉬워진다고 해요. 존중받으면. 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이런 걸 좀 더 찬찬히 물어보시고 네. 그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의 제안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옳다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견해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얘기 맞겠죠. 근데 그 맞는 거에 자꾸만 포커스가 가다 보면은 네. 아이의 말이 잘 들어오지가 않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점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의 생각을 들어본다는 거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생각이 옳다고 존중해 주는 것도 어렵고요. 네. 그런데 아이는 그걸 원하고 원하니까. 존중을 받기를 원하니까 네. 원하는 걸 일단 해줘야 맞아, 안 맞아. 싸웁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차라리 정해진 답을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의견을 묻는 것이 좋대요. 네. 뭐 하고 화내지 마시고 그럼 너 하고 싶은 건 뭔데 이러지 마시고 근데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엉뚱한 거 대답하거든요. 네. 근데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저봐 또 이렇게 엉뚱해진다 네.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방을 왜 안 치우는데 이러지 마시고 시간을 좀 주면 치우겠지라고 해서 문을 좀 닫아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합니다. 아니 서랍을 열었잖아요. 네. 열어놓고 안 닫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닫기 귀찮나 보다. 다시 열 건데 왜 닫아?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난 정말 신기해가지고 네. 근데 문도 아니고 서랍인데 서랍을 열어놓고 안 닫더라고요. 근데 귀엽네요, 되게. 근데 왜 닫아야 되냐고 생각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니 네. 그냥 닫아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럼 내가 또 합리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막 이게 너무 이제는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닫아라 하면 또 대화를 안 한다고 또 속상해하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닫혀있지 않은 서랍을 보는 게 이상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닫혀있지 않아도 그 서랍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애 눈에는. 그러니까 그게 네. 난 너무 신기해. 네. 예. 꼭 서랍 문을 꼭 발로 여는 애도 있대요. 손이 훨씬 더 편할 텐데 네. 굳이 발을 갖다 대서 불을 끄고 네. 발로 서랍을 여는 애가 있다고 하거든요. 쟤 참 이상하다. 너 왜 그래? 하지 마시고 네. 어느 순간은 손이 편하다는 걸 깨닫겠지. 이러면서 좀 가만히 놔두자. 예. 그 정도까지 참 급수가 올라가려면 저도 한참 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서랍 열어놓고 안 닫는 애들 있으면 비슷한 애들 많은지 여러분 문자 좀 주세요. 네, 그리고요. 네, 이 자녀가 어린 아이일 때와는 다르게 10대 청소년에 접어들면 대화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당연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부모가 열린 마음, 좀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현명하게 져주는 태도를 가져보시는 게 좋다. 네. 이것이 조언 아닌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까 서랍 얘기도 해드렸지만 그냥 닫으면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라 그러고 네. 자기도 또 희한하면 또 변명, 제가 생각할 때 변명이죠. 예. 네. 꼭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이상한 자녀의 네. 모습을 구경할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언젠가는 닫겠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예. 내려놓아야 된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다 많단 말이죠.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 진짜 어른이 돼야지만 이 모든 것이 수용이 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해보네요. 예. 아 선생님 준비가 되시구나. 그냥 아닙니다. 언젠가는 닫을 겁니다. 이렇게 네. 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잠시 노래 들을게요. Oh my god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 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죠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멀어지는 너 또 물보라를 일으켜 또 물보라를 일으켜 또 물보라를 일으켜 어쩐지 오늘 알람이 안 울려 아무거나 막 입었고 네, 자 오늘 청소년기 아이의 마음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자꾸 잔소리하게 돼서 힘들다고 하시는 부모님께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저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아이에게 시간을 더 주시라.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지 말고 네. 기다리시라. 그리고 생각을 존중하고 선택을 믿어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지금 부모님이 답답해서 힘들어하시는 자녀의 모습 사실 그대들의 청소년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네.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 되게 속을 썩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이런 부모님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점점 더 방황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태어난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갈등을 빚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좀 거리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느 관계가 다 그렇듯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하거든요. 단순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다고 해서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부모의 노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본인 스스로도 언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너무 감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요돼서 움직이지 마시고 반드시 좀 거리를 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기억할게요, 선생님. 네. 네, 끝 코너.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은 청소년의 정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예. 네. 최근에는 2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네네. 원에서는 감정 컨트롤 타워에서 라일리라는 주인공의 행복, 뭐 기쁨이 슬픔, 버럭이 까칠이 뭐 이렇게 소심이 이렇게 5색깔의 정서가 나왔었는데요. 네. 인사이드 아웃 2에 와서는 잘 커가는 라일리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요. 네. 이 새로운 감정들 그리고 당황이와 불안이, 따분이, 불업이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구성해야 하는 혹은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서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잘 커가고 있는 라일리가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내 사춘기 때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저는 좀 공감되고 재밌기도 했어요. 저도 불안이 좀 큰 아이였는데 네. 라일리가 딱 그 상황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인사이드 아웃은 소재는 라일리라는 아이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나시면 더위를 피할 겸 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은 진짜 좋은 영화로 추천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럴 때 또 한 번 다시 또 찾아보시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은요. 코난 그레이의 텔레파시 준비했어요. 자, 이 곡 들으면서 저 물러나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Don't even finish that sentence, babe. Already know all the sense. You say we're breaking up, what a shame. Don't even wanna stay friends. God, it's just so you're just so predictable. Won't you try something original? Old news, reuse. That's why I don't cry. 'Cause I got a feeling